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보선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이야기 해보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뢰성을 문제 삼았죠.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안 밝을 이유가 없잖아요. 항의 전화 계속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항의 전화도 많이 왔고, 무엇보다도 기자들 전화가, 한 20통이 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이상한 여론조사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개 다 리얼미터 조사였잖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YTN 낮방송에서 방송입니다. TV. 그래서 장제원 의원하고 박범계 후보가 나와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던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무려 18번의 리얼미터를 언급하고서 장제원 의원이 리얼미터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자유한국당에서 또 공세를 한 거죠. 이걸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의 정당 유불리에 따라서 분리하면 정치적인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의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선 오늘 발표된 조사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조사 기간은요, 2019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유선 임의 결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일주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에서 13.1%포인트까지 늘어난 이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답변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을 또 교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6%포인트에서 변한 것이 아니고요. 4.4%포인트에서 13.1%포인트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연합뉴스에서 아침에 1.6%포인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쫙 퍼져버렸는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전체를 포괄하는 최종 주간 집계상으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격차가 4.4%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4.4%포인트에서 변화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했지요. 이번 발표는 민주당 43.3, 한국당 30.2였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 9.1%포인트가 변했는데요. 일단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격차는 한 당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1%포인트 격차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당이 변한 것은 각각 4.1%포인트, 4.6%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워낙 전화가 많이 와서 찾아보니까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해서 3%대, 4%대, 5%대 이렇게 변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전 정부에서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4.1%포인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변한 것은 요번 주말 지나면서 어제까지 압축된 어떤 3, 4일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 논란거리가 많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어떤 문 대통령 지지자 혐오 표현이 상당히 좀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8,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지, 그리고 또 하필 또 주 초에 전두환의 5.18 광주 사살 명령 의혹,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서 사실상 한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주 보벌시에서 어떤 합작 문제 이 부분들도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세 개 다가 적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민생이나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해도 KDI의 어떤 경기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에 따른 환율 급등이라든지 생활 물가에 대한 어떤 오름이라든지 무엇보다도 버스 총파업이라든지 버스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생 어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어떤 보도가 지색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계속 장애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국회 정상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제 경제적인 보도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프레임 자체가 장애 투쟁보다는 정부 여당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논란과 중첩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2.27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2, 3개월 동안 무려 한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2, 3개월 동안에 10%포인트가 오른 것은 급등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데요.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일직선으로 내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조정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레임 속에서 어떤 한쪽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자연적 조정 효과가 바로 이 3, 4일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요인들을 고려를 하면 4.1%포인트가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 저는 맥센스 되는 부분의 그 하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사실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즉 한쪽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상반대에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상례인데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4.6%포인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 일부 빠져서 플러스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한당에는 악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뭐 이상한 여론조사. 그 이해찬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 2주년으로 해서 여러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벌였다. 한 대여섯 개 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리얼미터를 제외한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차이가 적게는 12%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그런데 리얼미터만 왜 이렇게 작게 났느냐, 아마 이걸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이제 집권 2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언론사들이 한 원샷 조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하고 자동응답이 혼용이긴 하지만 자동응답이 90%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조사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샤이 보수 현상을 통제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자인 전화 면접 방식 같은 경우는 투표로 치면 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한테도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를 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기명 투표 방식인 전화 면접에 있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정권이 진보 정권의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거나 또 그런 부분들 얘기를 잘 못하거나 또 여론조사 제안이 왔을 때 잘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전화 면접, 그러니까 기명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반면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투표로 치면 무기명 투표, 혼자서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보수 현상을 통제하는 정도가 상당히 좀 효과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리얼미터하고 최근에 이제 집권 2주기에서 발표된 전화 면접으로 자유한국당, 민주당 지지율 격차하고 차이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전화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어느 당을 지지할 수 있다 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전화 면접에서는 앞에 조사원한테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한다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샤이 보수들은 전화 면접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 말씀인데. 네네. 아니요, 자동응답. 그 자동응답 할 때, 전화 면접이 아닌. 그런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고 나서 이제 샤이층이 많이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다시 나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자동응답 방식을 고집하겠느냐 리얼미터는 이런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27 전당대회 이후로 황교안 새 지도부가 구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4.3 재보궐선거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애투쟁을 통해서 사실상의 그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당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 자체가 이전까지는 정부 여권적으로서 계속 쏠려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이전까지는 사실상의 정부의 주도권은 저는 야권,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층 이전에는 여론조사 잘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성화 정도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6.13 지선 때보다는 사회 보수 현상에 따른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이번 보궐선거 창원 기억하십니까? 예. 대부분이 여영국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극적으로 뒤집어서 아주 자그마한 마진으로 이겼잖아요. 예. 이건 바로 이게 사회 보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의 정부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 하에서는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게 좀 나타나긴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보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득표를 추정할 때 이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3년 전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가 모두가 틀렸던 예. 그런 전철을 되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일 강성 발언을 하면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덩달아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론조사 했을 때 중도층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거는 중도층은 좀 미묘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회담 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중도층의 흐름들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월화수 집계 전체에서도 이전까지는 상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중도층의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 많이 근접을 했었는데 다시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주중 집계에 봐서는 4대3이 조금 안 되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장애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여권은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도층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보 보수 각각의 이념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 민생에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민감해요.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중도층이 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 났죠. 네. 예. 이게 차기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미치죠.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리얼미터가 매월 하는 광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낮아왔어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광역 시도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의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평가이든지 간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명 지사로 봐서는 상당히 호재이고요.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오마이와 함께 계속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참 신기한 게 예. 상당히 어려운 국면 중에서도 지금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당 같은 경우 각 당의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제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지지층 이쪽이 지금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7%포인트, 7%, 8%를 유지를 하면서도 전체 지지율이 민주당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항상 10%포인트를 유지를 해왔어요. 10%선을.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율이 좀 일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숫자로 보면은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까지 네. 조사를 했던 걸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들이 결집해 있고 단단하다. 그런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냐,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확장성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확장성이라고 한다면은 강고한 그 핵심 코어 외에 강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조금 사실 그 이재명 그 지사의 개인적인 이 문제가 워낙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확장성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확대될 것이는 좀 미지수이고요. 다만 이제 다음 이제 조사에서 여러 다른 변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무죄라는 것만 무죄 선고라는 부분들만 고려를 했을 때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거의 아마 기정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지율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확장성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제 기자 전화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